안녕하세요. 탑티어 주식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내일 8월 24일 관심 종목 브리핑 영상입니다. 자, 최근에 어려웠던 힘든 장이었는데 그래도 오늘 가뭄의 단비 같은 숨통을 트이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멀리 남았지만 그래도 저점 부근에서 나온 반등 치고는 꽤나 탄력 있는 반등이 나오지 않았나. 물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반등폭이 그닥 크지는 않았습니다. 장중 1% 정도의 상승 마감. 반면 코스닥은 2.6%, 3%에 가까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하락폭이 깊었던 만큼 이런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다는 건 매매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자, 매매 아무리 잘해도 지수가 하락하는 것보단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매 타점, 전략을 준비하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자, 숨통을 트이는 반등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렇다고 절대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것. 자, 누가 봐도 상승 추세가 이탈한 차트 모습. 이런 부근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V자 반등이 나올 거라는 건 굉장히 큰 착각이겠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 정말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이런 차트보다는 아마도 이런 차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상승 추세를 이탈한 만큼 당분간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비중 조절을 좀 신경 쓰시면서 매매 전략을 취해야 하십니다. 물론 개인적인 마음으로 주식의 100%가 없듯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강한 V자 반등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저희의 바람에 불과할 수가 있겠죠. 항상 이런 시장 리스크 관리에 최우선 신경을 쓰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준비하시길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귀신같이 RSI가 과매도 구간에 들어오는 순간 코스피, 코스닥 전부 반등이 나왔다는 건 이 신뢰할 수 있는 지표라는 또 반증의 의미이기도 하죠. 자, 뭐가 됐던 간만에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온 자리이다 보니까 숨통은 튀었고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굉장히 멀다는 점. 특히 우리나라 지수는 외국인 수급 영향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데 코스닥은 그나마 오늘 상승이 컸던 이유는 외국인 매수세가 컸습니다. 반면 코스피는 여전히 외국인 매도세가 크다는 거 항상 신경 쓰시면서 매매 전략을 준비해야 됩니다. 당분간은 어쩔 수 없죠. 지수 눈치를 봐야 되고요. 장중에 분봉이라든지 지수 흐름을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한 장중에 외국인, 기관, 특히 외국인의 매수 매도세는 반드시 체크하시면서 종목들을 타점을 잡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보다 더 위에 있는 건 지수라는 거 절대 잊지 마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최근 시장에 환율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중에 미국 선물 지수 이 정도는 신경을 쓰시면서 최근 시장에서는 장중 매팅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와 상관이 없이 개별 종목만 보고 매매를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또 리스크 관리가 잘 안 되는 시장 연속이 올 수 있는 만큼 당분간은 종목도 종목이지만 지수, 시장을 좀 신경 쓰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준비하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만큼 쉽지 않은 시장이 이어지고 있고 오늘 반등이 나왔지만 아직 이 차트가 기술적 반등이 확실히 나올 만한 차트 모습을 만든 건 아니죠. 당분간은 조금 더 평상시보다는 비중 조절, 보수적인 관점 신경 쓰시면서 매매 전략 준비하시길 바라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상승 구간에서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 SK바사, 카뱅, 크래프톤 생각보다는 힘이 없었죠. 한 템포 쉬어가는 구간. 물론 오늘 상승장에서 상승이 안 나왔다는 점은 아쉽지만 우선 SK바사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잘 버티고 있죠. 오늘 하락이 나왔지만 기간 외인 연속적인 매수, 양매수가 들어왔다는 건 또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고요. 지수 하락 대비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잘 버티고 있다는 점이 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최고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든지 조정을 받으러, 가격 조정을 받으러 내려와도 됐었죠. 지수를 빌미 삼아. 그러지 않고 이런 높은 구간에서 버티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요. 자, 카뱅 역시 마찬가지죠. 지수는 하락했지만 저점을 높이면서
나홀로 갈 길을 갔던 시장 대비 강했던 종목. 오늘 높은 구간에서 생각보다 상승이 둔화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차트 모습은 이런 높은 구간에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이 종목 역시도 특히 기관 연기금 수급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당분간 이 종목의 이 포인트는 이 연기금 수급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들어오는지 그 포인트만 잘 짚어내셔도 장중에 매매 타점을 잡기가 도움이 되실 거고요. 크래프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락 후 상승, 연기금 수급 꾸준합니다. 신규 상장 종목들이고 최근 시장 대비 강했던 종목들이고요. 기간 연기금 수급들이 인상적인 종목들인 만큼 당분간은 장중에 기간 외인 수급, 프로그램 매수세만 잘 체크하셔도 이 세 종목은 공략 포인트가 생각보다 쉽게 나올 수 있다는 점. 특히 시장 대비 강했던 종목은 하루 이틀 쉰다고 하더라도 항상 관심 종목 상단에 올려놓고 지켜보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카카오 네이버. 자, 여전히 카카오 같은 종목, 네이버 종목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당분간 우리나라 국내 지수를 이끌어 가려면 이 언택트 관련 대장주 카카오 네이버가 이끌어 가야 된다는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지금 그런 차트 모습을 잘 만들어 가고 있죠. 누가 봐도 조정 구간, 이런 구간에서 정말 힘을 잘 비축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카카오가 아닌가 싶고요. 어느 정도 지수가 안정화된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상향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카카오가 아닌가. 분명히 지수가 하락 구간에서 잘 버텼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네이버 역시 마찬가지죠. 지수 하락 구간에서 생각보다 잘 버텼고요. 우리나라 시총 3등인 종목인 만큼 카카오와 더불어 국내 지수를 좀 이끌어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는 종목 카카오 네이버고요. 자, 대한전선 두산중공업은 오늘 지수가 반등한 만큼 반등이 나온 거에 불과하기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부여하기 어렵다. 다만 대한전선은 그래도 외인들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온다는 건 그래도 조금 더 긍정적인 포인트가 아닌가 싶네요.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멀리 남아있는 종목들입니다. 신경 쓰시면서 좋은 자리에 왔을 때 분할 매수만 큼직큼직하게 접근하기에 좋은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최근에 이제 강했던 종목이 서린바이오죠. 모더나 관련 종목. 아직 모더나 관련 기대감이 살아 있습니다. 삼바랑 모더나랑 계약한 핵심 물량의 일부를 이제 국내에 먼저 선지급을 하느냐 이런 기대감이 살아 있고요. 아무래도 시총이 상대적으로 삼바보다 가벼운 서린바이오가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차트 관점으로 봤을 때 어제 상승이 꽤나 컸고요. 윗꼬리도 길었습니다. 윗꼬리가 길다는 건 매도세가 그만큼 컸다는 거죠. 높은 자리에서 이런 매도세가 나왔다면 웬만하면 조정을 받으러 내려오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고점을 건드리고 강한 매도세, 높은 고점에서 나온 매도세가 연속적으로 나왔다면 지수는 웬만하면 하락 조정을 받으러 내려오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이 이런 부근에서 버틴다면 탄력 있는 움직임을 한 번 정도 더 기대할 수 있는 차트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죠. 단순히 일봉 차트만 보고 많은 게 아니라 이 일봉 차트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버팀을 하고 있는지 그런 해석을 좀 잘 하신다면 공략 포인트가 생각보다는 좀 쉽게 나올 수가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입니다. 특히 이런 높은 구간에서 윗꼬리가 길면서 버티는데 거래대금은 강하게 터졌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겠죠. 매도세가 강했다면 주가가 밀려 내려오는 게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텼다는데 또 긍정적인 포인트가 아닌가. 당분간 선인바이오는 뭐 최근에 돈이 많이 터졌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아직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고 차트도 오묘하게 높은 구간에서 버티고 있는 만큼 당분간 이런 박스권 윗꼬리를 돌파하는 차트 모습이 만들어지는지 그런 포인트를 잡고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재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진원생명과학 조정을 받으러 계속 내려오고 있죠. 워낙 강했던 종목인데 생각보다 하락폭이 좀 깊어지고 있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충분히 탄력 있는 움직임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컸던 종목이고요.
그래도 시장의 대금을 빨아들였던 종목인 만큼 어느 구간에서 저점을 좀 잡아가고 기술적 반등 차트 모습을 만들어내는지 그 포인트, 그 관전 포인트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매각 이슈, 인터파크, SM, CNC 역시도 그냥 곱게 죽지 않죠. 이런 높은 구간에서도 계속 저점을 높여가면서 버티고 있다는 게 또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요. 자, 오늘 개인적으로 이제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이 있었었죠. 특히 그 중에 우리기살 투자, 이 종목이 대장주로 움직였죠. 물론 하나투자증권 우선주지만 이 종목이 먼저 상한가로 직행을 했지만 워낙 시청이 가볍고 거래대금이 없는 우선주니까 제외를 한다고 쳤을 때 우리기술투자 나름 의미 있는 바닥권에서 거래대금이 동반이 되면서 특히 프로그램 매수세, 외국인 매수세까지 들어와 주면서 장중에 14%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고요. 오늘 이 종목이 특징주를 하나 있었었죠. 어제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도 언급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두나무 관련 종목 중에 먼저 유일하게 업비트 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 첫 사업자로 신고했다는 관련 기사를 어제 주말 내에 좀 보내드렸는데 그 재료를 빌미 삼아 오늘 주가 상승을 이끌어 갔고요. 특히 장중에 화폐 코인 관련 비트코인 시세가 괜찮았죠. 어느덧 5천만원 중반을 뚫고 이제 6천만원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 당분간 이 코인 관련 종목도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두시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죠. 최근 특히 비트코인 시세 차트 모습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5천만원 깨지고 하락 추세를 이어갈 것 같은 차트였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다시 6천, 7천, 8천만원을 바라보는 차트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당분간은 이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도 관심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 중에 두나무 관련 종목 핵심 포인트는 우리기술투자, 빗썸 관련 비덴트, 그 외에 좀 강했던 에이티넘, 하나투자증권까지는 좀 관심있게 지켜보신다면 그래도 당분간 이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이 시세 분출을 한다면 또 괜찮은 수익 구간, 타점을 줄 수밖에 없는 종목이 아닌가. 아마도 오늘 장중에 이 종목 갖고 매매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당분간은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도 신경 쓰시면서 타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제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이외에도 사실은 봐야 될 테마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조만간에 뭐 재료 일정이라든지 뭐 메타버스라든지 원전 테마는 계속 봐야 되고요. 최근에 좀 잠잠했던 정치 관련 윤석열, 이재명, 오늘 또 홍준표 관련 종목들이 시세 분출을 많이 했었죠. 뭐 3일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특히 홍준표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윤석열 반사이익 개념으로 홍준표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또 이런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시세 분출 상한가로 마감할 정도로 굉장히 강했죠. 이 종목이 단기가열 구간에서 생각보다 시세를 못 내줬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런 차트 모습, 특히 장중에 지지율 관련 재료가 섞이게 되면 이 종목들이 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치 관련 종목들은 어쩔 수 없이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관심 종목에 좀 편입, 특히 관심 종목의 정리를 잘 해두셔야지 그날 어떤 종목들이 탄력있게 움직이는지 좀 체크가 되겠죠. 그런 포인트 좀 잘 잡아가시길 권해드리고 싶고요. 자, 이 외에도 뭐 스푸트니크 관련 재료도 조만간에 좀 나올 재료들이 몇몇 남아있죠. 그 재료도 조만간에 또 오픈이 되면은 또 생각보다 탄력 있는 움직임이 가능해 보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이수앱 지수, 한국 코러스 관련 종목인 이트론, 그 다음에 개별 종목 중에 하나인 제테마, 휴원스 글로벌 정도 좀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디지털 화폐도 올 하반기에 계속 꾸준하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재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밀렸죠. 좋은 구간에 주가가 내려오면 분할 매수 폭만 좀 큼직하게 가져간다면 하반기에 나올 재료들이 예정되어 있는 종목들은 스윙 관점으로 분할 매수 폭만 좀 폭으로 가져가신다면 생각보다 성공 확률, 수익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테마가 아닌가. 저는 그런 테마 중에 하나가 디지털 화폐, 스푸트니크, 뭐 그런 종류 테마들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원전 관련 테마도
또 괜찮은 시각으로 좀 지켜보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밀리면 밀릴수록 더 좋다. 볼라메스 폭을 좀 큼직하게 가져간다면 어디 갈 데가 없겠죠. 그런 관점으로 조금 더 여유롭게, 특히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종목들 분할 매수 관점 한번 전략을 좀 준비해 보신다면 좋은 타점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수 반등이 오늘 나와서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해줬지만 앞으로 지수 반등이 얼마나 더 지속적으로 이어질지는 장중에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미국 선물, 미국 시장도 보셔야 되고요. 장중에 환율,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될 게 외국인 기관 메인 매도세도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도 이 정도 한 3가지 4가지 정도만 잘 체크를 하셔도 큰 손실을 좀 피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관심 종목 영상을 자주 올려드리는 만큼 참고하셔가지고 공략 포인트를 좀 잡으시길 권해드리고 싶고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의 하락이 웃을 수 있는 시장이 되기를 좀 바라보면서 지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